여러분 안녕하세요. 바티칸 뉴스 정혜림 아나운서입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어제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기여한 바가 없다며 같은 임금 수준을 유지해주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밝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 차별을 조장하는 발언인과 동시에 현행법과 국제노동기구 협약까지 위반하는 주장이라는 지적입니다. 최근 자유한국당은 대규모 경제대전환위원회를 출범시키며 경제대안정당을 내걸고 있지만 정작 황교안 대표 본인은 경제학의 기본적인 원리와 현안에 무지한 경알못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오늘 바티칸 뉴스 이 이야기로 집중해서 나눠봅니다. 네, 여러분 어서오세요. 바티칸 뉴스 정혜림입니다. 네, 오늘 목요일 방송인데요. 우선 제가 촬영을요 한번 잘못해서요 날렸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처음 인사드린 것 같지만 사실상 두 번째 인사드리고 있다는 거. 이번에는 촬영이 잘 돼야 될 텐데 세 번, 네 번 촬영하면 안 되는데요. 그래도 똑같은 얘기를 또다시 하는 거니까 첫 번째보다는 그래도 얘기를 잘 하겠죠? 아닌가? 왠지 아까 촬영이 너무 잘 된 것 같았거든요. 이렇더라고. 말이 왠지 잘 된 것 같았는데 꼭 그럴 때는 뭔가 문제가 생겨. 촬영이 아깝게 너무 잘 된 것 같은데. 아무튼 그때보다도 더 한번 이야기를 잘 속 시원하게 할 수 있도록 힘을 내볼게요. 아무튼 오늘 원래 1시 반에 오겠다고 했는데 약 1시간가량 늦어질 것 같은 느낌인데요. 아무튼 좀 늦어지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며 바티칸 뉴스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악해. 힘들어. 네, 오늘 중점적으로 나눠볼 이야기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경알못 발언들입니다. 경제를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임을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는 발언인데요. 어제 민생투쟁 대장정 일정차 부산 상공회의소를 방문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서 외국인은 그동안 우리나라에 기여해온 것이 없다, 세금을 낸 적도 없다, 이런 류의 발언까지 하면서 그런 외국인에게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 수준을 유지해줘야 한다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관련해서 정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아무런 이 긍정적인 기여가 없었냐, 세금을 정말 내지 않냐, 관련해서 바로 그냥 팩트 체크들이 막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장난해? 이러면서 많이들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은 외국인 노동자의 경제 유발 효과만 해도 지난해 86조 7천억이라고 하고요. 이는 GDP의 4.57% 정도의 규모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경제에 기여한 바가 없다라고 절대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올해만 해도 93조 7천억, 그리고 2020년 정도에는요 162조 2천억까지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나라에 기여한 바가 없다라고 볼 수가 절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세금을 낸 적 없다라는 발언을 잠깐 하기도 했었는데 이건 사실 말도 안 되는 게요.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니만큼 세금을 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실제로 국세 통계를 보면 외국인 노동자는 지난해 총 1조 2천억 원의 소득세를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4대 보험 혜택이 없는 일용 노동자 같은 경우에도 원천 징수로 지난해 700억 원의 세금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황 대표 역시도 이걸 몰랐을 것 같지 않은데 아무튼 이 얘기를 해놓고도 본인이 약간 좀 그랬는지 어쩌는지 약간 말을 바꿔서 여기서 번 돈은 냈지만 기여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외국인 노동자들 역시도 여기서 돈만 벌어서 가는 게 아니라 돈을 벌고 임금의 일부를 또 여기서 소비를 하는 거잖아요. 소비를 하게 되면 여기서 또 간접세 같은 게 이제 나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소비 활동으로 경제에 또 기여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실제로 외국인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임금 중에 40%를 국내에서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기여한 바가 없다, 돈만 벌고 기여하는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건 말이 안 되는,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 대표의 이런
외국인 노동자들은 뭐 우리 경제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 돈만 받아가는 존재다라는 류의 이런 이 발언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사실 이런 이야기는 그것도 야당, 제1야당의 뭐 대권 주자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사람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나 혐오를 조장하는 발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건 좀 위험한 문제일 수 있거든요. 또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이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좀 당혹스러울 지경입니다. 근데 황교안 대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다 있는 거죠. 결국에는 최저임금을 깎아서 기업들에게 표를 받아보겠다. 이런 심산이 아닐까 싶은데요. 황 대표는 외국인 근로자 임금과 관련해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기본 가치는 옳지만 그게 형평에 맞지 않는 차별 금지가 돼서는 안 된다 라며 저희 당에서는 법 개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임금에 대한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내국인과 외국인의 임금 수준을 법을 통해서 차등적으로 적용하겠다.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을 차별하겠다라는 걸 법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강제적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줄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진짜 반시장적인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 이게 좀 뭐랄까요?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또 특히나 그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좀 부정적인 시각이 아마 은연중에 좀 깔려 있잖아요. 알게 모르게. 이런 것들을 좀 자극해서 이 뭐랄까요? 국내 노동자, 한국인 노동자들과 외국인 노동자들 사이에 갈등을 보다 더 약간 부추기는 그런 효과를 노리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제 국내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노동자들에게 뭔가 조금 더 해줄 것처럼 마치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뭔가 줄여서 마치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뭔가 득이 될 것처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언뜻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보다 당연히 못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사실 이게 우리 한국인 노동자들에게도 당장 피해가 가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지적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외국인 노동자들과 한국인 노동자들이 똑같은 일을 하는데 외국인 노동자들이 더 저렴한 임금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고용주 입장에서 누구를 고용할까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당연히 값싼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건 한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줄이게 되는 거고요. 또 자연히 이렇게 되면 한국인 노동자들의 임금까지도 위협하게 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잖아요. 똑같은 일 하는데 외국인 노동자들은 싸니까 이만큼 이 일을 그 정도 임금을 주고 고용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은 국내에서도 그 정도 임금이라도 받고 일을 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럼 자연히 최저임금이라는 그 내세워 놓은 이 자체가 그냥 무너져버리는 효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황 대표의 말대로 하면 국내 노동자의 실업률이 어마어마하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그리고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을 뺏는다고 그게 한국인 노동자들에 들어갈까요? 절대. 그건 뭐 우리 그 기업인들을 너무 그냥 너무 도덕적으로 생각해 주시는 거죠. 그럴 리가 있습니까? 아마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을 빼앗으면 그만큼 기업 이윤은 증가하겠지만 그게 고스란히 사장님, 회장님들의 창고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거. 결국 전체 국내 노동 소득은 줄게 되고요. 당연히 이건 내수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황 대표의 발언은 당장 현행법을 넘어서는 주장이라는 비판인데요. 현행 근로기준법 제6조에 따르면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행법뿐만이 아니라 한국이 비준한 ILO 협약에도 국적을 이유로 한 임금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비준을 한 이상 국내 법에서도 국내에서 법적으로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이라는 겁니다. 뭐 황교안 대표가 이렇게 하기 싫어요, 안 할래요 라고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뭐 법률을 떠나서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황교안 대표 말대로 우리가 그런 차별적인 입법을 만약에 정말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장 국제사회에서 엄청난 지탄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만에 하나라도 지금 세계 각처에서 흩어져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너네 나라도 그렇게 하지 않냐 라고 하면서 현지에서 임금차별을 받게 된다면 그럼 정말 어떻게 대처하실 건데요? 그에 대해서 우리는 정작 우리 국내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차별하면서 외국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 우리 한국의 이 국민들이, 동포들이 현지에서 외국인 노동자라고 차별을 받게 된다면 그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이라도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뭐라고 하실 건데요? 거기서는 너네가 외국인 노동자니까 우린 모르겠다 이러실 거예요? 황교안 대표님?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본인은 뭐 경제 대안 정당이라고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난하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조금의 이런 기본적인 상식조차도 없이 경제 어쩌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런 사람, 이런 경알못, 경제라고는 알지도 못하는 이런 사람이 경제 이야기를 하고 돌아다니는 것이 그것도 대권 후보랍시고 차기 대권 후보랍시고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이없고 황당한 일인지 본인만 모르시는 것 같아요. 본인만. 실제로 경제와 관련한 황 대표의 황당한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지난 14일에도요. 황교안 대표가 서울 성수동 수제화 거리를 방문한 후에 기자들과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재화업의 쇠퇴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재화업체들이 줄 수 있는 임금을 주라 한다. 줄 수 없는 임금을 주라 한다. 재화업체들은 단기간에 최저임금이 엄청나게 올라 사람을 쓸 수 없다고 한다. 근로시간을 제한하니 현장이 살아날 수 없다. 일하고 싶은데 일하지 말라는 게 어디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재화업체의 어려움이 모두 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과 이 노동시간 문제 이것 때문에 지금 노동시간 제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실제로는 이 재화공들 같은 경우에는요 특수고용직으로 사실상 자영업자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거죠. 그런 거랑 상관이 없대요. 최근에 재화업체의 이 인건비 부담 오르긴 올랐어요. 오르긴 올랐는데 이거는 뭐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단축과는 별개의 문제로 아예 그 노조 결성에 따른 재화공의 공임 인상 그리고 4대 보험 적용 이런 것 때문에 임금이 오른 거라고 해요. 그 최저임금 때문이 아니라고. 근데 거기 가서 정말 잘 알지도 못하시면서 가가지고 재화공들 자영업자나 다름 아닌 분들한테 최저임금 때문에 힘드시죠. 노동시간 단축 때문에 힘드시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더라는 거. 들으시는 분들이 얼마나 황당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발칙한 뉴스에서 저번에도 이야기 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달 14일에 수원 광교의 임대아파트 주민간담회 가서 공시가격 상승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올해 세금 폭탄 맞는 것 아닌지 걱정하고 계실 것이다. 이렇게 마치 집 가진 것 때문에 세금 많이 내서 힘드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분들이 값싼 임대주택에 거주하다가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자격이 이제 막 생긴 그런 분들로 세금 인상의 대상이 전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집 이제 막 생길까 말까 어쩔까 하는 이런 분들에게 집 때문에 세금 폭탄 걱정되시죠?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거 뭐 놀리는 건가? 오지 자기 집 많아서 세금 많이 낸다고 지금 놀리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것 같은데 참, 네. 세금 많이 내고 싶다. 집 많아서 세금 좀 많이 내고 싶네? 세금 폭탄 걱정 좀 했으면 좋겠네 아주. 집 많아가지고 그죠? 네, 어쨌든 그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 워낙 핫했던 일화 중에 그런 것도 있죠. 그 왜 중소기업을 방문한 자리에서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서 지방 중소기업들이 4대 카페를 멋지게 만들어서 회사에 가는 게 즐겁도록 하면 지방에 청년들이 가도록 할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렇게 이제 대안을 정말 아주 너무나도 신박한 대안을 내셔가지고 카페 주도 성당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듣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정확히 언제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데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저 그 기사도 본 적이 있는데 그 황교안 대표가 그 기업의 근무 환경
분위기를 좋게 하는 방법으로 자기 알고 있다면서, 좋은 방법을 알고 있다면서 이 직원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라고. 네. 진짜요? 저 기사 보고 너무 황당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다가 이게 약간 좀 시기가 지나서 얘기를 못 드렸는데 진짜로 그랬다니까요. 아이스크림을 사주면 분위기가 좋아진다고. 물론 안 사주는 것보다 아이스크림 또 사주면 좋을 수는 있겠죠. 좋을 수는 있을 텐데 글쎄 이 다른 근무 환경이나 이런 노동 환경 있잖아요. 노동 환경이며 임금 문제 이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에 뭐 아이스크림 하나 물려준다고 그게 그렇게까지 좋아질까? 정말 이게 뭘까요? 산적해 있는, 너무 깊이 뿌리 깊이 박혀 있는 문제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위에다가 그냥 드글드글 끓고 있는 거기다가 그냥 물 한 컵, 물 그냥 잠깐 뿌리는 이런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안이하게 생각하고 계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게 바로 황교안 대표가 생각하는 경제 대안 수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사실 지금 앞서 황 대표가 지난 4일에 당 내외 경제 전문가 77인으로 구성된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를 출범시킨 바 있다고 합니다. 거창하죠? 경제대전환이래요. 경제대전환. 여기 출범식을 하면서 황 대표가 2020 경제대전환 프로젝트는 우리 당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단위 프로젝트라며 위원회가 만드는 정책들은 내년 총선과 더 나아가 대선까지 우리 당을 이끌 견인차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야심차게 밝히기도 했다고 합니다. 내년까지 경제대전환 정책을 만들겠다는 황 대표의 경제인식 수준과 해법의 방향성을 보면 글쎄 그야말로 기껏 좋게 쌓아올린 이때까지의 대한민국의 이 이미지를 황 대표가 한 방에 날려버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시죠. 근데 지금 이렇게 참 난리가 나도록 만들어 놓은 장본인은 정작 본인의 발언이 뭐가 문제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모습이에요.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네, 외국인 임금 차별 논란에 오히려 역정을 내며 터무니없는 비난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자기 이야기의 본질은 외국인 근로자를 차별하자는 게 아니라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바로잡자는 것이라며 최저임금 문제를 풀겠다는 저를 공격하니 어처구니가 없다. 현장 기업인을 살려달라고 아우성인데 야당 대표 공격에만 힘을 쏟아서 되겠냐?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발언이 뭐가 문제냐? 왜 날 공격하냐? 이런 거죠. 아니 누가 공격을 했다고? 공격을 한 게 아니고요. 잘못된 발언에 대해서 뭔가 주장을 하셨는데 그 주장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전문가들 지적을 해주는 거잖아요. 이것조차도 받아들일 아량조차 없으시면 잘못된 부분을 잘못됐다고 얘기도 못합니까? 그리고 사실 공격은 뭐만 하면 진짜 국민들이 이토록 아우성인데 정부를 적극적으로 도와서 뭔가 해보려고 할 생각은 않고 정말 공격에만 휩쓸리시는 분이 또 야당 대표신데 황교안 대표신데 그렇잖아요. 뭘 해볼 생각은 안 하시고 지금 뭐 무슨 민생 투쟁인지 어쩐지 돌아다니시면서 그야말로 투쟁이 아니라 투정만 부리고 다니시는 분이 이런 얘기 하시니까 너무 어이가 없고요. 어찌됐건 간에 무슨 최저임금 문제를 풀겠다 어쩌고가 문제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내놓은 대책이라는 것이 외국인 노동자를 차별하자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내국인들의 그 실업률까지 부추길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그야말로 현행법 위반인데다가 엄청난 파장이 일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내놓고 뭐가 문제인데 왜 날 공격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뭐 어쩌자는 건지. 황교안 대표가 얘기하는 것이 잘못돼도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입 꾹 닫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벌써부터 공안 정치를 하시려고. 관련해서 김동춘 성공회대 사회학부 교수가 SNS에 글을 하나 올리셨는데 너무 공감이 가서 제가 가져와 봤어요. 일부만 이야기를 드리면 이렇습니다. 그가 백선엽에게 무릎 꿇은 것을 보고 시계가 40~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별이 정당하다는 발언을 보고서는 20년대 관동 대지진 때 조선인을 학살하던 극우 인종주의 일본인들이 연상되었다. 이명박근혜가 한국을 70~80년대로 되돌려 놓더니
황교안은 드디어 한국을 20세기 초 대공황과 파시즘의 시기로 되돌려 놓았다. 대단한 역사교사. 자신이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도 모르는 역사교사다. 황교안.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자신이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를 모르는 이 진짜 압권입니다. 사실 이게 진짜 위험한 거잖아요. 자기가 무엇을 모르는지 모른다는 거.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저 막무가내로 달려나가는 철학도 없고 권력의 맛에만 중독되어 있는 정치인이 실제적으로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를 우린 역사적으로 너무나도 처절하게 배워왔거든요. 아무튼 뭐 이렇게 입만 열면 열수록 스스로의 한계를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어떻게 뭐 민폐투쟁 계속 하시라고 내버려 둬야겠는데? 입만 열면 뭐 계속해서 그러시니까. 관련해서 오늘 혹시 한겨레 만평 보신 분들 계신가요? 아 진짜 저는 너무 공감이 돼서 권범철 화백님의 만평, 한겨레 만평 제가 또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보실까요? 우선 황교안 대표의 발언을 먼저 소개합니다. 외국인은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기여해온 바가 없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 수준을 유지해줘야 한다는 건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황교안 대표 발언. 그러면서 한국당은 입법 활동에 그동안 기여해온 바가 없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 수준을 유지해줘야 한다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박수 쳐야겠어. 아, 속이 진짜 시원하죠? 그쵸. 아니 누가 봐도 자유한국당이 지금 입법 활동에 2달 반 이상을 기여하기는커녕 발목 잡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똑같이 산술적으로 그 어마어마한 연봉을 책정해 준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하기 없고 공정하지 않은 거죠. 무조건 무노동한 국회의원들에게 무임금을 줘야 한다는 게 우리 모든 국민들의 똑같은 생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죠? 제발 좀 그러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노동자들 임금 공정안에 얘기하지 마시고 본인의 임금이 공정한지부터 따지셨으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이 소식 하나만 더 전해드릴게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오늘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해서 달창 발언 논란과 관련한 질문에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달창을 달빛 창문으로 알고 사용했다. 네? 와, 이거 변명 생각하는데 한 달 걸린 거예요? 이게 지난달 11일에 대구에서 열렸던 한국당 장애 집회에서 달창 발언을 했었죠. 요새 뭐 문바 달창들에게 공격받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가 그렇게 나쁜 단어를 축약했다는 걸 알았다면 썼겠느냐 이러면서 저도 너무 깜짝 놀라서 정확한 뜻을 모르고 썼다고 사과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소위 좌파 언론들이 너무하더라.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자기를 비난할 사람들 너무했다. 난 사과했는데 언제 사과를 하셨죠? 언제 사과하셨을까? 제가 알기로는 이 이야기 나왔을 때 자기가 그런 내용인지 몰랐다 하고 그냥 대충 넘어가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충 얼버무리고 언급을 안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 제대로 사과를 하셨는지. 아니 그 발언이 실제로 달빛 창문이라고 생각하셨을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1도 없다고 보고요. 그렇잖아요. 문바 달창들에게 공격당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문바를 좋은 단어라고 생각하진 않았을 거예요. 적어도. 그죠? 그러면 같이 쓰였는데 문바 그리고 이 달창 이렇게 동일하게 놓고 표현을 썼는데 적어도 이게 나쁜 표현이라는 건 알았을 거라는 거예요. 비하하는 표현이라는 걸.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우리 한 달이 훨씬 넘게 지나서야 달빛 창문인 줄 알고 썼다. 잘 모르고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도 웃기고 정말 몰랐는데 그게 진짜 그런 표현이었다면 정말 깜짝 놀랐다면 적어도 창녀 취급을 당한 창녀 운운하는 그 발언을 당한 국민들에게 제1야당의 원내대표로서 진심 어린 사과 정도는 했어야죠. 대충 몰랐다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근데 제대로 된 사과조차도 않고 난 모르고 썼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너무하는 거 아니냐. 공격하는 나한테 이렇게 공격하는 거 너무하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를 본인이 욕을 해놓고 그렇잖아요. 왜 욕한 나를 비난하냐고 그러는 것 자체가 너무 어이없는 것 아니냐 싶고 계속해서 이런 식의 얘기는 해놓고 나중에 돼서 논란이 되면 자기가 잘 몰랐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반민특위 건도 그렇고 해명이 더 어이없지만 반민특위가 반문특위라는 뜻이었다는 등
잘 모르고 한 발언인지 아니면 의도적인지는 뭐 알 수 없지만 어찌됐건 정말 모르고 했다면 모르고 한 것대로 문제고요. 정말 몰랐다면 그게 더 큰 문제고, 이런 식의 이야기를 정말 말 그대로 정말 몰라서 모르는 단어를 필터링 없이 그냥 막 쓰셨다면 이건 좀 본인의 언어 습관을 심각하게 반성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냐. 아, 정치인이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자기가 모르는 단어를 그렇게 많이 써서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실수가 잦아서야 되겠냐고요. 그리고 그런 실수가 정말 실수인지 의도인지 모르지만 본인은 실수라고 하시니 실수가 드러났다면 제대로 그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에게 사죄를 해야 할 텐데, 불쾌감을 느끼는 국민들에게 사죄를 해야 될 텐데 사죄는 전혀 없고 그냥 변명만 하다가 아, 나 모르고 썼다 하고 나서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너무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나경원 원내대표의 그 진정성을 더욱더 의심하게 만든다는 거죠. 자기는 정말 달빛 창문인가 하고 썼다, 모르고 썼다 라고 얘기하는 말의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내대표시라면 적어도 본인이 이야기를 하는 내용의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정도는 정확하게 좀 알고 쓰시라 라는 거고, 그와 관련해서 책임 역시도 분명히 지시는 거다. 적어도 정실하신 분이라면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두 번째 했더니 아주 외우겠어 다. 네. 오늘도 발칙한 뉴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촬영이 잘 됐어야 할 텐데. 네. 얼른 촬영 마치고 정상적으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부디 촬영 사고가 없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발칙한 뉴스 내일 정상적으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